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SEC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은 향후 2개월에서 6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송 과정은 실망스럽고 더디게 진행됐지만 이제 소송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미 여러 차례 소송 결과 일정 예측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또 여러 차례 빗나갔기 때문에 많은 리플 XRP 홀더분들이 이제 이런 소식에 대해서 크게 감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 중에 한 분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22년 1분기에 소송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는 3Q에 나올 거라고 했다가 지금은 2개월에서 6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직접적인 일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 이외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얻을 것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XRP 홀더분들에게 기대를 잃지 않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CEO의 역할이겠지만 기대감과 상실감 속에서 어떤 식으로 언변을 펼쳐야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고 리플과 XRP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야 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지난해 12월에 진행을 했었고요. 물러나야 한다는 투표자의 비율이 약 57%로 더 많은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간 새로운 CEO 영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새로운 여성 CEO가 6주 안에 CEO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은 운영위원장 그리고 최고 기술 경영자로 전환해서 제품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속을 감독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도지코인이 약 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트위터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기술 경영자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최고 기술 운영자 자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트위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말해온 디지털 뱅크로서 트위터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비전을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SEC의 암호화폐 관련 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코인베이스의 이의 제기를 지지하는 법정 조언자들의 브리핑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와 그리고 암호화폐 벤처 패러다임이 대표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법원이 지금까지 제출된 법정조언자 브리핑을 모두 허용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를 만났던 것은 이러한 소송의 절차와 정당성에 대해서 리플의 경험을 배우고자 한 것일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전체 수익의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이번 SEC와의 문제를 통해서 업계와의 상생의 중요성을 깨닫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6월 1일은 미국의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날입니다. 6월 1일이면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양 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약 2주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공화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 증액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사실상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가능성은 저는 낮아 보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미국이 부채 한도 내에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미국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달러를 종이짝 찍어내듯 찍어내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과 그리고 우려스러움을 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SEC 게리 겐슬러가 한마디 합니다. 다른 기관인 미국 재무부가 실제로 디폴트에 빠진다면 투자자, 발행기관, 시장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향후 게리 겐실러가 재무부 장관 자리가 탐나는 것이 아니라면 SEC가 규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현재 본인 업무에 신경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 연준이 오는 7월 페드나우를 출시한다는 소식은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미국 거주자들은 국내에서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타사 앱이나 또는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즉시 결제를 할 수 있는데요. 페드나우 출시는 빠른 달러 결제를 목적으로 설계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에 은근히 기대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기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CBDC 개념이 아니라고 못 박았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페드나우가 블록체인을 통합한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메탈 리서치사가 개발한 메탈 블록체인과 통합이 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페드나우에서 거래되는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서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네트워크가 신원 확인이나 또는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은 모든 자금 거래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블록체인 관계자들은 이런 통합을 통해서 은행들이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거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페드나우는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 페드나우는 CBDC로 연결이 되고 또 CBDC는 리플의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시킬 것인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결국 미국은 리플의 기술이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상호를 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리플의 기술과 비용이 미국이 상용하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비해서 경쟁력이 더 있다면 미국이 지금 당장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우려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세계는 더 편하고 빠른 기술과 그리고 저렴한 비용 그리고 기술 간의 상호 호환성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알아서들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리플이 만약 그 조건에 걸맞는다면 굳이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소송이 긍정적으로 끝난다면 미국 시장은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리플이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